자전거 훈련 처음 시작하시나요? 혹시 쯔이프트에 나오는 워크아웃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몇 번 하다가 마셨나요? 무조건 힘들게 탄다고 실력이 빨리 느는 건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자전거 훈련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꼭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실천해 보세요. 같은 방법으로 저는 2달을 탔더니 같은 심박일 때 파워가 30W가 늘었습니다. 이 정도만 자전거 타셔도 평속 30? 그람폰도 완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예요. 저는 자전거를 본격적으로 탄 지는 2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작년 겨울에는 진짜 열심히 훈련해서 실력이 많이 성장했어요. 그러다가 아프면서 몸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 이후로 몸이 완전히 초기화가 되고 자전거를 다시 열심히 탈까? 아니면 적당히 탈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다가 건강을 잃는 경험을 한번 하니까 다시 이전처럼 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자전거 실력 향상에 대한 생각을 밀어놓은 채 4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4개월 동안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지하게 오랜 기간 생각해보니 결론은 다시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보자 였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는 것 자체도 좋아하지만 제 자전거 실력이 향상되는 느낌, 그리고 시합에 나가서 레이싱을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완전히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신 올해는 절대 아프지 말자 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전거 실력을 향상시키면서도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루 스케줄을 정리해보니 매일 2시간 정도는 제가 자전거를 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다시 안장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자전거를 쉬기 시작하는 12월에 저는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오늘부터 동계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동계훈련을 직접 해보고 얼마나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이라서 나가서 타기가 힘드니까 주로 집에서 로라를 많이 탔습니다. 처음에 탈 때 몸은 110에서 115W로 자전거를 탔을 때 심박수가 125 정도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파워보다 심박수가 더 높은 슬픈 상황이었는데요. 작년에는 165W 정도 탔을 때 이 정도 심박수였던 것 같은데 조금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작년과 파워를 비교하면 계속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파워보다는 심박수를 신경 쓰면서 많이 탔습니다. 심박수를 존 2 정도로 유지하면서 타는 정도로 탔는데요. 첫날은 1시간 반 정도 로라를 탔습니다. 아마 처음 타는 분들은 1시간도 타기 힘드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30분부터 타기 시작해서 10분씩 차차 시간을 늘리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니까 인터벌 트레이닝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인터벌을 치면서 힘든 그 고통을 참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나가서 타기에는 날이 너무 춥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수요일 저녁에 열리는 쯔이프트 캣앤마우스 이벤트에 참석을 했습니다. 첫날에는 출발한 지 20분 만에 팩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배도 아프고 막 그렇더라고요. 씁쓸한 마음을 안고 다른 날에는 계속해서 심박 존2에 맞춰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늘려나가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심박이 너무 낮다고 느껴지면 파워를 5W 올려서 타보고 그 파워에 몸을 적응시키고 다시 시간을 늘리고 다시 몸이 적응을 하면 파워를 5W 올려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심박에 맞춰서 훈련을 했습니다. 파워에 맞춰서 훈련을 하다 보면 몸이 피곤한 거에 적응을 못할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2주 정도 타니까 몸이 트레이닝에 어느 정도 적응해 나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심박 존3에 맞춰서 타는 날을 추가해줬습니다. 대충 파워로 보면 심박 존2로 탈 때보다 5에서 10W 정도 높게 타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에 4일은 심박 존2에 맞춰서 타고 하루는 캣앤마우스에 들어가서 고강도로 타는 식으로 한 달 정도를 탔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140W로 2시간을 타도 심박수가 잘 유지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벌 훈련을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캣앤마우스로 고심박을 계속 유지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참을만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캣앤마우스에 첨가하지 않고 스스로 인터벌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벌 훈련은 일주일에 한 번만 했는데요. 2번을 할 정도로 몸이 버티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서서히 너무 무리하지 않게 몸을 조금씩 적응시켜 나갔습니다. 6주 정도가 지난 후에 10분 피크파워 테스트로 파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10분 동안 265W로 처음 훈련을 시작했을 때는 엄두도 안 나던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물론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6주라는 시간 동안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훈련이 결국에는 실력 성장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타다 보니까 다시 슬금슬금 욕심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빨리 실력 성장을 하고 싶은 마음, 자전거를 더 잘 타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시간을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일주일에 적으면 6시간, 많으면 10시간 정도를 탔는데 이제 12시간 정도를 타기 시작했어요. 심박 존투로 타는 LSD 시간을 3시간으로 늘리고 인터벌 훈련 이후에도 역치 심박대를 유지할 수 있는 강도로 30분씩 더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휴식주를 갖고 다음 주부터 다시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겨울 동안 영상이 안 올라오는 시기에 저는 이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겨울 내내 한 훈련은 베이스 훈련인데요. 일주일에 5일을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틀은 쉬었고요. 5일 중에 4일은 LSD라고 불리우는 저강도 훈련을 했고 하루는 인터벌 훈련인 바코드 V2 맥스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한 훈련에서 인터벌을 주 2회로 늘리면 양극화 훈련이라고 불리우는 훈련이 됩니다. 자전거를 잘 타고 싶으신 분들은 베이스가 진짜 정말 중요한데요. 다들 고강도 훈련만 하지 마시고 베이스 훈련부터 시작하셔서 아프지 말고 자전거 실력 성장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제 매일매일의 훈련 소식이 궁금한 분들은 스트라바에 항상 공개하고 있으니 스트라바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캥도비의 자전거 생활은 인스타그램으로 더 자주 업로드하고 있으니 궁금한 분들은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전거 생활을 응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